마이클 잭슨 3로 이름을 바꿔 시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의 뮤직비디오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스릴러가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연구보존작으로 선정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앤서니 디커티스는 대중음악계에서 잭슨의 영향력을 태양과 공기에 비유하며 그의 영향력이 너무 대단해서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평했다.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마이클 잭슨은 음악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었다. 그의 슈퍼스타덤에는 백인 지배사회에서 신음한 흑인들의 비상욕구와 자긍심이 저류하고 있다. 그와 같은 흑인 스타들의 분발로 서름과 차별에 시달려온 흑인들은 자신감을 획득했고 그 결과 우리 생에 어려울 것 같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와 같은 높이를 자랑하는 그의 음악사적 위상이 견고하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 라고 평가했고, 조성진 음악평론가도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스 등의 비견할 만한 팝음악사의 길이 빛날 걸출한 음악인이라며 오늘날 마이클 잭슨의 신화는 그 자신의 천재성과 엄청난 노력이 함께 얻은 결실이다. 결국 최고의 가창력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최고 수준의 댄스로 전 세계 춤과 음악계 판도 모두를 바꾸었다 라고 평가했다. 김봉현 음악평론가는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수식으로는 모자란 그 분야 자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존재다. 마이클 잭슨은 천재가 노력도 하고 성실함까지 갖추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박명석 음악평론가는 우리는 지금도 마이클 잭슨이 만든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한상철 팝 칼럼니스트는 가장 거대한 임팩트를 가진 지구상 가장 완벽한 팝 뮤지션이라고 평가했으며, 팝 DJ 김광한 씨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로큰롤의 제왕이라면 마이클 잭슨은 장르를 초월한 황제이다라고 평가했고, 또 방시혁 작곡가는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죽음이라기보다 세계 음악 시장 쇠락의 상징적인 사건처럼 느껴졌다 라고 표현했으며, 강태규 음악평론가는 마이클 잭슨의 영향력은 우리 가요계에서도 비켜설 수 없는 숙명 같은 단서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하종욱 음악평론가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 대중음악의 항로를 열어주었고, 그의 음악과 춤, 공연과 영상은 대중음악과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으며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예술인 고전의 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라고 평가했으며, 뉴욕 록 라디오 방송국 WNEWFM의 PD인 찰리 켄달 씨는 그가 굉장한 목소리와 다양한 스타일을 가졌으며 귀신같이 춤을 잘 춘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모든 연령대와 모든 종류의 팝 청취자들에게 어필하죠. 이런 가수는 한 시대에 한 명 나올까 하는 가수죠 라고 평가했다. 빌디 보이스는 지금까지 스스로 작사, 작곡, 프로듀싱, 어레인지먼트, 의상, 스타일, 안무, 퍼포먼스, 영상, 자신의 이미지, 로고 등을 직접 소화해낸 사람은 없었다. 그는 고독하겠지만 팝은 천재를 만난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잭슨은 1980년도 잭슨스의 멤버로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올랐고 1984년에는 솔로 경력으로 올랐다. 1990년에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표창 아티스트 오브 더 디케이 상을 수상했다. 잭슨은 경력 동안 월드 뮤직 어워드의 평생 공로상과 레전드상, 그리고 베스트셀링 팝 남자 아티스트 오브 더 밀레니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아티스트 오브 더 센트리 어워드, 밤비상의 팝 아티스트 오브 더 밀레니엄 어워드, MTV 밀레니엄 아티스트상과 평생공로상을 포함해 수많은 영예와 상을 받았다. 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2번 입성했는데 1997년에는 잭슨5의 멤버로서 2001년에는 솔로 경력으로 올랐다. 이 외에 1999년 보컬 그룹 명예의 전당, 2002년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2004년에는 영국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2014년에는 R&B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했다. 잭슨은 13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며 26번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하였는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최다 수상 기록이다. 트릴러 앨범은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미국 의회 도서관의 연구보존작으로 선정되었고 오프 더 월 앨범과 함께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3억 2천만 장, 5천만 장 정도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 음악가 중 한 명이 됐다. 세계 음반 판매량 정보 사이트 미디어 트래픽에 의하면 잭슨은 비틀즈와 엘비스 프레슬리에 이어 전체 앨범 누적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단일 앨범으로는 트릴러 앨범이 6,600만 장으로 1위, 백 앨범이 3,200만 장으로 10위, 데인저러스 앨범이 3,000만 장으로 16위, 오프 더 월 앨범이 2,000만 장으로 69위, HIS 스토리 앨범도 2,000만 장으로 70위를 마크하고 있다. 즉 성인 이후 발표한 정규 앨범 6장 중 5장이 100위 안에 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4년 신문 기사를 보면 한창 인기가 절정이던 조용필의 이름은 몰라도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모르는 젊은이는 없다던다. 국민학교 어린이까지도 그의 노래에 열광한다라고 보도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마이클 잭슨이 뽑혔다. 또한 국민학교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조사에서 링컨, 레이건,
에디슨에 이어 4위로 뽑혔다. 전라남도 다도해라는 먼 시골에서도 섬사람들이 청바지 차림을 하고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불렀다. 2015년에는 SBS 연예가중계가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남성 팝 아티스트 부분에서 1위로 선정됐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도 유학 시절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즐겨 들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선전용 동영상에다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 작곡한 We Are The World의 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 잭슨 열풍은 옆 국가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잭슨이 태풍 마이클로 불렸으며 켄 오타케 소니 뮤직 일본 사장은 마이클 잭슨은 비틀즈 이후로 일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엔터테이너이며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남아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에까지도 잭슨의 이름이 알려져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1984년 이라크와 이란의 전쟁 당시 이라크에서는 마이클 잭슨 작전을 세워 이란 전선을 향해 밤낮으로 쉴 틈 없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트는 심리 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인도에서도 잭슨의 인기는 엄청나다. 가장 유명한 서양 아티스트로 잭슨의 인기는 인도 전 지역에 퍼져 있으며 어떤 마을로 가도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을 안다고 한다. 헐비에라 보테커시는 잭슨을 대체할 뮤지션은 없다고 말했다. 잭슨이 공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마이클 잭슨은 코카콜라와 유비쿼터스 같은 존재라고 한다. 폐쇄적인 기조를 유지한 중국에서도 마이클은 많은 인기가 있었다. 45세의 한 중국인은 80년대 마이클 잭슨의 음악은 개방 때를 처음 맞은 중국인들에겐 서양 문화를 상징하는 주제곡이었다 라고 말했다. 잭슨은 평소 팬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자주 타블로이드 신문을 읽지도 말 것이고 믿지도 말라고 강조했다. 정규 앨범 5집 HIS Story Past, Present and Future Book에 수록된 타블로이드 정키라는 노래에서 특히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잭슨의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는 70년대 타블로이드 언론을 통해 잭슨이 게이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였고 80년대 타블로이드 언론은 잭슨을 와코 자커로 칭하면서 잭슨의 대중적 이미지를 크게 망쳤다. 1993년 1차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악화된다. 타블로이드 언론들은 잭슨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거짓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잭슨 유산관리원 측은 당신들이 본 타블로이드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마이클로 이익을 얻기 위한 타블로이드 언론들의 보도를 매우 혐오한다. 팬들이 우리와 함께 마이클의 업적을 보호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CNN에서는 타블로이드 언론들의 보도를 직접 반박했다. 잭슨은 인생에서 약 10억 달러 이상 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잭슨의 순자산에 대한 추정은 긍정적인 3억 5천만 달러에서 부채로 인한 마이너스 2억 8,500만 달러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마이클 잭슨의 상당한 빚 때문에 파산한 것이 아니냐 혹은 비틀즈의 판권을 판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려되는 원인이기도 했다. 무대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한다. 마이클은 너무 수줍음을 타서 등을 돌리고 노래를 불렀다 라고 시드니 루멧이 증언했으며 프로듀서 퀸시 존스도 잭슨의 내성적인 성격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 2003년 비행기 승객 프로필의 잭슨에 관해 매우 소심함이라고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1984년 백악관에 갔을 때 정부 관료들이 한데 모여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또한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 캐서린 잭슨은 마이클은 심할 때는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을 만큼 부끄러움을 탔으며 집에서 고독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마이클의 지인은 마이클이 가수를 안 했으면 사탕 가게를 운영하며 골방에 박혀 늙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마이클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조지프 잭슨에게 가혹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음을 주장했고 조지프는 폭력을 했음을 인정했다. 조지프는 마이클이 잠든 밤 창실창을 통해 공포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비명 소리를 질러 놀라게 했다. 이 후유증으로 잭슨은 납치에 대한 두려움과 악몽을 겪었다. 2003년 잭슨은 Living with Michael Jackson에서 아버지 조지프가 자신에게 큰 코를 가르다고 놀렸고 그러한 얼굴은 자신의 유전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잭슨은 코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져 성형을 고민했지만 수술 사고를 두려워해 망설이다. 1979년 복잡한 안무 도중 코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코 성형 수술을 하게 된다. 성공적인 수술은 아니었고 후유증으로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호흡 곤란을 앓는다. 이후 의사 스티븐 호플린을 찾아 코 성형 수술을 다시 받았다. 잭슨은 자신의 자서전 무은웍에서 2번의 코 수술과 턱에 홈을 팠다고 인정했으며 2003년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는데 몇 번의 성형 수술을 더 했다는 주의 증언이 있다. 갑작스런 외모 변화는 나이를 먹어감에 인한 노화 현상도 있었으며 심한 체중 감량도 요인이었다. 처할 때는 몸무게가 48kg이었다. 아버지인 조지프 잭슨과 사이가 좋지 않다. 조지프 잭슨은 2010년 그의 아내인 캐서린 잭슨과 이혼을 했다. 이혼 이유는 조지프 잭슨이 마이클 잭슨의 유산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잭슨은 총 3명의 자식을 낳았다. 마이클 조셉 잭슨 주니어, 페리스 마이클 캐서린 잭슨, 프리스 마이클 잭슨 2세 이중 마이클 조셉 잭슨 주니어는 백반증에 걸린 듯한 사진이 보도되어 화제를 모았다. 형제들과도 문제가 많았는데
신형 저메인 잭슨이 1991년 발표한 음반 You Said에 수록된 곡 Word Too Bad은 마이클 잭슨의 변화하는 외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충격과 논쟁을 불렀다. 친누나 라토야 잭슨은 플레이보이 잡지에 나오기 위하여 잭슨의 스릴러 분장을 한 뒤 누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또한 큰 파장을 몰고 왔으며 잭슨이 1993년 아동 성추행 혐의로 힘들어할 때 거짓 증언을 함으로 잭슨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라토야는 $50만 제시하면 성추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당시 이 거짓 증언으로 잭슨은 엄청난 분노를 토로했다고 그 프로그램 The Life of an Icon에서 측근히 회고했다. 후라토야 잭슨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잭 고든의 협박으로 인해 자신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으며 어쩔 수 없이 누드 사진을 찍었고 돈을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었다고 뉘우쳤다. 잭슨의 팬들에게 잭슨의 형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크게 비난당하고 있다. 39개의 자선단체를 도와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노숙자들을 보면 내버려둘 수 없어 차를 멈추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제공했다. Heal the World 재단을 통해 전쟁 난민들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그 외에 많은 자선 콘서트에 참가하여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했다. 잭슨은 주로 R&B와 팝, 소울, 록을 다뤘다. 그는 제임스 브라운, 다이애나 로스, 제키 윌슨, 프레드 아스테어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 가창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will.i.am에 의하면 잭슨은 5초 파트를 녹음하는데 1시간의 워밍업을 했다. 잭슨이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작곡을 할 때 악보를 쓰지 않고 떠오르는 멜로디를 녹음한 뒤 작업한다. 대표곡인 빌리 제인에서 선보이는 문워크는 흑인 빈민가 소년들에게서 힌트를 얻은 것이며 스무트 크리미널에서 45도의 기울기를 선보이는 린댄스는 신발에 특정 기능을 장착하여 선보이는 것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마임 배우 마르셀 마르소는 잭슨은 타고난 마임 아티스트하고 말했다. 그의 잭슨 5 시절부터 솔로 마지막 정규 음반까지의 음악적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다. 모타운 시절에는 댄스, 소프트락, 재즈 발라드를 주장으로 했지만 Off the Wall을 발매하면서 펑크, 팝 발라드, 재즈, 소울 등의 성숙한 음악을 장르로 했다. 80, 90년대에는 거기에